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밖에 눈도 많이 오고 있고 좀 그 출근길 정체도 상당히 좀 심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한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 증시 하락에 그대로 연동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글쎄 오늘 이제 반등했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반등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밤 또 미국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1박 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하고요.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 2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신 뉴스에서 하나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1월 28일, 29일에 연준 FOMC 올해 첫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100억 달러 혹은 50억 달러의 테이퍼 양쪽이나 규모 축소를 발표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용에 대한 시각을 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금요일장 상황입니다. 조금 시차는 있긴 하지만 주말 동안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갑자기 안전자산 선호가 잃어버렸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는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기술업종 대장주 인텔, 그리고 역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바람이 불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다우지수만 플러스로 이끌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효자 종목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리고 실적 호조를 발표한 모간 스탠리였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좋았는지 실적 한번 보고 가실까요? 먼저 우리나라로 치면 BC카드라 그럴까요? 전업 카드사 중에서 회원수 제일 많은, 제일 역사도 깊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4분기 실적 보고서 보시죠. 먼저 이제 EPS 기준으로요, 순이익이 1달러 21센트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센트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게 큰 폭의 신장을 나타냈고요. 일단 EPS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긴 했지만 바로 이 ROE, 주가순이익 비율이 23.1에서 무려 27.8%로 상당히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암이 엇갈렸던 가운데 카드사의 실적은 왜 이렇게 좋았는지 CEO 성명 내용 들어보실까요? 지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자사의 글로벌 소비자 카드 사용액이 8%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체로 인한 상각률이 전년 동기에 2%, 그 다음에 지난 분기 3분기에는 1.7%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하락한 1.5%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신용공여 퀄리티가 역사적으로 가장 견조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조심스러운 것 같다. 왜 우리 이제 신용카드 명세서 보면은 신용공여 비율, 신용공여액 이런 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카드 한도를 얼만큼 주고 거기서 이제 이 맞게 사용을 하는데요. 한도는 일단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용자들의 신용 공여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다. 앞으로 이제 포텐셜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 실적 역시 보시죠. 사실 지난주는 금융주 실적 발표의 거의 축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티그룹 하나만 빼고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에 딱 보자마자 이번에 소송 관련 일회성 충당금이 12억 달러가 책정됐다고 이제 명시를 하면서 일단 경계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4분기 순이익이 1억 8,100만 달러 나왔고요. 주당으로 보니까 50센트 나와서 예상치 46센트 일회성 제외 주당 순이익을 어쨌든 맞추긴 맞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형 금융주들이 지난주 실적 시즌에 테이프를 끊어줬는데 문을 닫고 모간 스탠리까지도 어쨌든 실적 호조로 마감을 하긴 했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CNN 머니 분석 기사 보실까요?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어쨌든 호조였다. 하지만 점점점. 요 점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이번 주 실적 발표한 미국의 대표 금융사들 실적 보면은요, 왜 우리 속담에 아름답게 보려면 멀리서 봐라, 뭐하게 보려면 가까이서 봐라, 이런 게 있는데 그 속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티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예상치는 참 귀신같이 다 맞춰 놓고 표면적으로는 실적 호조를 기록했지만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여기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그리고 그래도 이런 곳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유일하게 실적 실망 나타낸 시티그룹 같은 데는 또 모기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기지 대출 비즈니스가 또 수익이 급감하는 등등 해서 아직도 미 금융주들은 내후 외환이 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의 기능은 사실 뭐 too big to fail이라고 하는 대마불사의 이런 부작용도 물론 언급이 되지만은 어쨌든 이 서브프라임 때 이 금융사들의 이 대차대조표의 펑크가 워낙에 크게 났기 때문에 이걸 좀 메꿔주면서 여기가 살만해지면은 결국 시중에 대출 자금을 좀 공급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세에 일조를 해줄 것으로 이제 믿고 그동안에 이제 이 채권을 매입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시중에 이제 현금을 공급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의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은 더 갈 길이 멀진 않지만 아직 목적지에 뭐 근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거는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다네요. 연준 테이퍼 기조와 일맥상통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보유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채권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게 바로 테이퍼라고 봤을 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도 이미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국채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지키기만 해줘도 국채 금리의 지나친 상승세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달러는 좀 지속적인 강세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좀 그렇지 않고 헤매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좀 기조적인 달러 강세는 어쨌든 알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연준의 테이퍼와 양적 완화가 걸려있는 실업률에 대해서 지난 이제 12월 결과가 6.7로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1월에도 역시 테이퍼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테이퍼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어쨌든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GDP 이런 것들인데 베스트 팔러시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이 에러다, 이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인데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요 표 보시면은요, 실업률의 경우는 6.7%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갭은 적고 따라갔던 추세가 강했던 언더 인플로이먼트, 다시 말하면 이제 불완전 고용이 현재 2배가 더 넘게 많은 좀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실업률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구직 포기자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종의 위안을 삼고, 연준에다가는 그러니까 실업률 떨어져도 말이야, 테이퍼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오히려 막 심지어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또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근거가 됐던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공개한 고용 참여율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앞에서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보시다시피 실업률하고요, 구직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구직 참여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같이 내려간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구직 참여자 수가 적게 줄어드는 거, 구직 포기자 수가 늘어나는 거, 구직 참여율이 하락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디세이블들은 뭐 장애를 입었다고 직역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왜 외과 의사가 이제 손 떨리면 더 이상 수술 못하고 은퇴해야 된다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노동력의 상실, 고령화에 따른,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이제 경기가 물론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좀 베이비붐 세대에서 이제 더 이상 나도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싶다 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실업이냐 비자발적 실업이냐 이런 차원에서 구직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 구직 포기율이 증가하는 거는 자발적 실업에도 기인한 면이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구하고 싶은데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만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연준에서 우리가 뭐 더 잘 알면 더 잘 알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와서 붙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업률 그리고 구직 포기자 수 증가라는 변수가 들어있지만 연준은 마이 웨이를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테이퍼 규모가 늘어나는 연준 양적 완화 축소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고 우리한테도 무조건 호재로 적용하고 싶지만 또 유동성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 단신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혁신하면 애플이었었는데 요즘 구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아시죠? 안경에 막 여러 가지 장치 붙어 있는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보니까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지금 뭐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네요. 구글 공식 블로그에서 나온 건데요. FDA하고 지금 협의 중이래요. 이게 과연 의약품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공산품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해가지고. 스마트 컨택트 렌즈는 도대체 뭐냐? 그냥 이 렌즈 사이즈랑 똑같고요. 손에 이렇게 올려서 식염수 이렇게 해서 딱 끼잖아요. 이 안에 보시다시피 안테나하고 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학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 같아요. 1초에 한 번씩 바이탈 신호를 체크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고 감지도 하고 뭐 이러는데,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삼성전자도 진단, 의학,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진화를 어쨌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구글도 이제 이쪽에 이제 속된 말로 냄새를 맡았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다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일단 눈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랑 바이탈 신호나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그걸 가지고 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또 LED가 여기 또 아주 작은 게 들어가서 체온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거의 반영구적으로 착용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사실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라이벌이었었죠. 근데 구글하고 삼성전자는 어땠죠? 안드로이드라는 교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생의 노력을 해왔는데 언젠가는 정상에서 한 판을 붙을지 이런 쪽으로요. 아니면 또 한 번 상생을 하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나갈 파트너 관계가 될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미래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금요일 마감을 보시면은요, 앞에서 보신 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하락한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테이퍼에 깜짝 놀라서 3%까지 터치했던 이 상승분은 점차 하향 안정화가 맞고요. MSCI 한국지수 보시면은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이제 휴장인 가운데 반드시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해놓고서 연휴에 돌입하자는 그런 이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시죠.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12월 주택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70개를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70개 도시 평균 주택 가격이 신규의 경우는 0.4% 플러스 기록하면서 11월달 0.5% 하락을 뒤집은 거고 4개월 연속의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북경, 천진 그리고 뭐 상해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월간으로 봤을 때는 전월을 100이라고 했을 때 0.5% 포인트. 그 다음에 상해는 조금 더 올라서 0.6% 포인트 올랐는데 이제 연율로 보면은요. 연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YOY로 왔을 때 북경은 15.4%포인트, 천진이 6.9, 상해가 무려 118.2에서 100.6으로 떨어졌으니까 17.6포인트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지표를 담당한 수석 통계학자 의견 들어보시죠. 금번 12월 주택가격 지수는 그동안 대출한도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보증금 상향,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부지 전용 면적 확대 유도 이런 중국 지자체들의 최근 부동산 규제가 적절한 효과를 발휘한 것은 물론이고 여기다가 점차 업황의 안정화 예상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너무 자화자찬이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양과 질을 다 컨트롤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네요. 일단 오늘은요 국채금리 하락을 뭐 미국 지수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지만 또 10시 반에 중국 개장, 11시에 중국 GDP 이런 걸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MSCI 한국 지수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지난주 금요일 클로징 포지션을 후행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좀 의욕적으로 오늘 출발만큼은 일단 기대를 해보죠. 비록 1시간짜리일지라도요. 자,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